PSM이 나오죠. PSM은 공정 안전관리죠. Process Safety Management. 예, 공정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2번이에요. PSM의 실시 과정 2번이 핵심인데요. 1번 기술 자료 및 도면의 체계와 위험성 평가 및 분석 실시. 평가는 정성적, 분석은 정량적.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3번에 안전관리 기준 설정. 각종 장치의 설계, 설치, 운전, 정비 등의 기준 설정 및 실행. 어찌 보면 위험을 발견하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알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자, 3번에 위험성 평가, 4번에 위험 분석인데요. 위험성 평가가 넓은 범위에서는 정량적, 정성적을 모두 포함을 해요.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위험 요소의 확인, 이거는 정성적이에요. 사고 발생 가능성 파악, 이거는 정량적입니다. 근데 4번에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3번에 1차 위험에 노출된 대상물의 피해 가능성, 이건 또 뭐예요? 정량적이죠. PML, MPL, MFL 모두 다 추정 최대 손해, 최대 가능 손해, 최대 예지 손해,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모두 다 추정 최대 손해예요.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요. 왜 그런데 글자를 이렇게 구분해 놨냐 하면요, 표가 이제 핵심이에요. PML은 소방시설의 작동, 즉 초기 진압 됐다. 공설소방대 구원, 본격 진압이죠. 본격 소화. 즉 소방서에서도 와서 소방 활동을 했다. 예, 소화, 즉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이런 활동을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피해 규모는 대단히 작겠죠. 그래서 둘 다 제대로 됐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냐. 두 번째, 초기 소화는 실패를 했어요. 공설 소방대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피해 규모는 얼마냐. 그리고 둘 다 작동을 안 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소방시설도 작동하지 않았고 공설 소방대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못 왔어요. 그랬을 때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속화재, 드라이 파우더, 표에 보면 이 표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재명, 주성분, 사용 금속화재인데 이런 약재들이 금속화재용 소화약재들이 모든 금속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금속화재 D급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기준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가 될 거란 얘기죠. 석유화학 공장. 석유화학 공장의 2번 위험 요인, 그리고 3번에 경감 방안, 1번에 뭐가 있어요? PSM의 실시. 그죠? PSM 안에 뭐 있었어요? 위험성 평가 있었죠. 자, 2번 위험 요인 1번에 한번 보세요. 위험성 평가의 오류. 우리나라는 이런 위험성 평가의 기술이 대단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미국은요, 대단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석유화학 공장 이런 데서, 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미국이 더 적죠. 자, CRT, FRT, IFRT, Variable Vapor Space Tanker. 탱크들, 위험물 저장 탱크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처음에 탱크가 콜루브 탱크예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붕이 뭐예요? 콘형이잖아요, 콘형. 그리고 이 안에 위험물이 이렇게 있어요. 위험물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이나슨 증기.
또는 가연성 증기 이런 기체들이 있죠. 그쵸? 대단히 위험한 구조죠. 포르트 루프 탱크 그림이 있는데요. 이 포르트 루프 탱크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에 위험물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설치를 해요. 지붕을 이렇게 부상시 지붕이죠. 부상시 지붕. 그리고 여기에 국도리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아, 이 위험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이게 고체와 고체 사이에 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런 환상 부분이 되죠. 그죠? 요 부분 뭐예요? 지붕이거든요. 부상 지붕이에요. 그죠? 부상 지붕. 환상 부분. 그래서 환상 부분 같은 말이 실 부분. 이 부분에서의 화재. 환상 부분, 실 부분에서의 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요게 발생하죠. 그쵸? 화재로 보면 대단히 안전한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자, 3번은 IFRT는요, CRT하고 FRT를 합한,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콘도 있고 부상식 지붕도 있죠. 그리고 4번에 Variable Vapor Space Tank는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요, 한낮이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지붕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냉각이 되면요, 전기 양이 줄잖아요. 그럼 지붕이 내려간다고요. 전기 압 때문에 왔다. 예, 전기 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풍선처럼 생긴 거 있죠, 중간에. 걔가 빵빵해졌다가 수축했다가 빵빵해졌다가 수축했다가 이런 거예요. 즉, 이 안에도 역시 콜루프 비슷한 거예요. 전기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 성상이나 이런 거는 콜루프 탱크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 해저드, 패럴인데요. 리스크를 한번 보면요, 빈도 곱하기 심도라고 나오죠. 이거는 정량적 평가 기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량적 평가 기법에 의해서 리스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빈도, 심도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심도는 이제 피해액이나 사상자 수 이런 것들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고요. 해저드는 정상적 평가 기법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저장 탱크 화재 시 행동 요령, CRT 및 IFRT가 같아요. 제품의 소산 읽어보면 아실 텐데요. 다른 빈 탱크로 위험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이번에 지면 화재 소화는요, 보조포 소화전 있죠. 보조포 소화전. 방유제 밖에 설치하는 거. 이게 이제 지면 화재 소화용이에요. 3번에 있는 화재 탱크의 포방출. 탱크 안에 뭔 설비가 되죠? 고정포, 방출, 구 설비, 그죠? 예, 1형, 2형, 특형, 3형, 4형 이런 거. 4번, 5번은 물분무 설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경질류 탱크 화재와 중질류 탱크 화재인데요. 1번 경질류 탱크. 대표적인 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성이 되게 강한. 그러면 휘발유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표면에서. 그럼 막 증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증발하는 양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된다고요. 우리 쉽게 라이터 막 이렇게 하면요, 위는 따뜻한데 라이터는 어떻게 돼요? 그거 잘 못 느끼나요? 근데 이제 아주 잘 느끼는 건 뭔가 하면 휴대용 부탄이죠. 막 사용하다 보면 되게 계속 차가워지잖아요. 계속 증발되니까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증발량이 많은
이런 경질류 탱크 화재는요, 이 액은 계속 여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2번에 있는 중질류 있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 중질류는요, 이 부분이 뜨거워져요. 화재 열에 의해서 얘가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층을 연류층이라 합니다. 예, 이런 연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을 방사하게 되면 이렇게 포나 물이 쑥 들어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예? 튀잖아요. 예? 이게 바로 무슨 오바예요? 슬롭 오바죠. 그리고 얘가 항상 유체는 뭐 고압에서 저압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러면 이게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밑으로. 예? 열파가 전달이 되겠어요? 열파가 전달이 되죠, 밑으로. 예. 그럼 밑에 물이 있다 그러면요. 물이 또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죠? 예, 보일 오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일 오버에 보면, 예, 경질류 말이 없고 중질류 말이 있고요. 연류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류층하고 관계 있는 게 이러한 오버 현상들. 예. 특히 슬롭 오버, 보일 오버, 이런 두 개 오버 현상이 이런 현상이죠. 플러스 오버는 뭐예요? 예. 물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넣는 게 플러스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